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패션의 시대, 단절의 구간. 박세진 지음 마티에서 23년 10월 1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패션 칼럼니스트이고 패션에 관한 책도 쓰고 번역을 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왜 현재를 패션에서는 단절의 구간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패션 산업은 이미 여러 차례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귀족 중심 사회가 해체될 때, 전후 세계가 재단장될 때, 중산층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될 때 등 세상의 작동 방식이 큰 폭으로 변화할 때 패션도 상호작용을 하며 그에 맞춰 체제를 바꿨다. 고급 패션은 부와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구조가 바뀌면 고급 패션 브랜드 같은 구시대의 상징은 거부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단절로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주구매자의 세대 교체다.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2000년 이후 태어난 Z 세대가 고급 패션의 주된 소비자로 부상했다. 지난 10여 년간 등장한 새로운 소비층,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 달라진 환경과 기술 속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행동 방식을 지녔다. 그리고 하이 패션의 세계를 재편할 만큼 구매력을 지녔다. 부를 승계받은 젊은 세대와 가상화폐, 주식, K-팝 스타를 비롯한 연예인, 유튜버와 SNS 스타,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방식으로 부유해진 이들이 등장했고, 이런 모습을 보며 불투명한 미래 전망 속에서 즐겁게나 살자는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면서 하이프는 광범위하게 퍼지며 새로운 세대의 패션 방식이 되었다. 특별한 비일상적인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입을 옷으로 고급 패션을 찾게 되면서 패션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함께 티셔츠와 스니커즈를 하이 패션의 자리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밀레니얼과 G세대는 다양성과 정치적 올바름, 환경과 동물권, 윤리적 소비 같은 가치를 공유했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에 따라 패션 산업 안에서도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반발, 성별 다양성 존중, 인종주의 반대, 자기 몸 긍정주의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고 그런 부분을 드러낼 새로운 분류와 포맷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뚫고 살아남아 대형화된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디올 등은 외려 이름값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변화에 대한 방어력도 대단히 강력해졌다. 지금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 내놓는 이브닝 드레스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티셔츠 패션 체제 안에서 작동한다. 세대가 섞여 있어서 혼란이 있지만 밀려가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디자이너와 트렌드의 등장, 옷의 형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누가 어디서 뭘 하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옷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심지어 의미가 패션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과거의 패션이 사람의 겉모습을 달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의 날개였다면 이제 패션은 어떤 이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의 개요는 프롤로그에 다 나왔기 때문에 각 부에서 새로운 얘기만 전해드릴게요. 제1부 패션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패션 회사들은 사람을 바꿈으로써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책임 디자이너를 바꿈으로써 다양성과 변화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구찌는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다. 새로운 구찌는 1970, 80년대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나이트클럽과 고딕, 글리터, 글램부터 노아의 방주나 레트로 SF물의 외계인 같은 모티프를
남녀 구분도 없이 온통 뒤섞었다. 다시 화려해진 구찌의 패션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티셔츠다. 세상에 많고 많은 하얀색 티셔츠는 하이 패션의 스트리트 패션 시대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되었다. 티셔츠 앞면에 구찌라고 적혀 있으면 되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로고를 크게 넣으면 된다. 이를 기본으로 색을 변주하고 협업 아티스트의 시그니처를 집어넣는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로고 플레이가 가능한 때마침 오버사이즈 룩이 유행하기도 했으므로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레트로를 표방한 구찌 티셔츠는 애초에 색이 닳고 발에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구찌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켈레는 2022년 말에 구찌를 떠났고 2023년 새로운 디렉터가 왔다.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둔 구찌의 결정은 구찌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건 분명할 듯 싶다. 그 다음 발렌시아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얘기를 좀 볼까요? 2022년, 23년 주요 럭셔리 브랜드의 패션쇼와 이벤트에는 거의 예외 없이 K-팝 아이돌이 게스트로 초대받아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지만 럭셔리 제품 소비액이 매년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고 1인당 구매액은 40만 원대로 30만 원대의 미국이나 6만 원대의 중국에 비해 상당히 크다. 하이 패션 브랜드들이 미국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칼하트, 챔피언, 디키즈 등과 협업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패션의 중심은 여전히 유럽이다. 제2부 패션과 함께 가는 것들에서는 모피나 울에서 볼 수 있듯 거의 모든 자연 소재들이 합성 소재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폴리마이드, 폴리우레탄 등 석유 화합물로 만든 섬유들이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성 섬유들은 제조 과정에서 자연 섬유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면을 생산할 때보다 대략 3배쯤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딜레마가 생겨난다.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 재활용 플리스로 만든 옷을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울 스웨터를 어떻게든 계속 입을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낫다. 우리는 이미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새 제품을 사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브랜드 홈페이지의 정보나 제품 라벨을 뒤적거리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상에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거친 옷을 입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패션이다. 중고 옷가게에 걸린 낡은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고 오히려 독특하다고 인정하는 게 패션 그리고 삶에 대한 세련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패션 트렌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영감을 준다. 유행이나 로고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입으면서 즐거운 패션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은 이들, 그리고 동시에 환경 문제처럼 자신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패션 생활을 해나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최근 분위기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을 찾아갈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행동과 생활 패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게 패션이다. 잘 관리하고 꾸준히 입으면서 낡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역시 패션 생활이다. 이런 방식을 유지해 나가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오래 갈 만한 옷을 구입해서 잘 관리하며 입을 필요가 있다. 제3부 패션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정착지. K-패션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K-문화와 패션의 연결고리는 디자이너보다 스타일리스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패션은 역동적인 한국의 대중문화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를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우영미 디자이너는 오랫동안 남성복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여성복 라인을, 2022년에는 실버 주얼리 라인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호흡하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김민주의 민주킴도 주목할 만하다. 첫 론칭은 영국이었지만 한국으로 스튜디오를 옮겼다고 한다. 동양적 정치와 발랄한 컬러의 조화, 정교하면서도 몸매를 부각하지 않는 실루엣 등이 특징이다. K-패션의 미래는 점점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등장하는 신생 패션 브랜드들을 보면 K-패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다른 측면에서 패션의 단절된 구간을 만들어버렸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하강하고 주식도 안정화 추세다. 오프라인 매장도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패션 브랜드들은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더 로우의 콰이어트 럭셔리나 브루넬로 쿠티첼리나 로로피아나의 올드머니 룩이 인기를 끌면서 좋았던 시절에 좋았던 패션이 돌아오고 있다. 패션의 매력과 즐거움 모두를 관통하는 건 다양함에 대한 두려움을 치우는 거다. 어차피 옷은 옷이다. 아무리 이상한 걸 입어도 웃기는 정도에 그친다.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양하게 보고 입는 게 좋다. 결국 패션에서 다양성은 쥐고 가야만 하는 핵심이다. 우리 개개인은 옷을 경험하며 더 다양한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그렇게 넓어진 시야로 패션을 대한다면 패션 역시 더 포용적인 태도와 시야를 내놓게 되리라는 건 분명하다. 즉, 더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에필로그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의 모양도 매우 패셔너블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에 대한 태도와 패션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